사회복지 실천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자선조직협회 COS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빈곤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선단체들을 조직화하고 개별적인 원조를 조성하는 방식이었죠. COS는 빈민 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사회복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당도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러한 인본주의적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 자기결정 존중 등 다양한 실천 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복지 실천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일제강점기에는 종교단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빈민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체계가 점차 구축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사회복지 실천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치고 내려서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선조직협회가 있습니다. COS. COS는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에서 영어로 이제 COS. 전부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말이 길기 때문에 이제 전부 영어로 합니다. COS.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본주의의 기원. 인본주의가 상담론에도 나오지만 사회복지에도 같이 실천론, 실천 기술론 여기 전부 상담론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뿌리는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자선조직협회 COS에 있다. 그것입니다. 등장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에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러 자선단체가 난립하고 또한 구호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결성되었다. 영국이 못해죠. 본국이고 미국은 영국에서 넘어간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과학제 자선 단체가 나오는데 보면은 무분별한 시혜보다는 빈민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사회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게 무분별하고 난립하고 중복되고 누락되고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 관리로 해서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회 방문인데요. 프렌들리 비시터스.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이제 빈민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중산층 부인들이 빈곤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도덕적 감화와 교육을 제공했다. 그래서 현대 사회복지사의 전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혁명 이후에 빈곤 문제가 발생되니까 중산층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의 그 부인들이 빈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성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사의 기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COS는 이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일대일 관계를 통해서 자립을 돕고자 이게 인본주의 실천이죠. 이게. 스스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여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자립을 돕고자 이제 사회복지니까 이제 자립을 돕고자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실천의 시작점을 평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한국의 사회복지는 외세의 원주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체계로 발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요. 1단계는 외생적 도입기에서 1945년에서 50년대까지 해방 이후에서 한국전쟁 발생 시기까지 전쟁구호와 미망인을 위한 긴급구호가 중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민간 원조가 시작됐죠. 그래서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KAVA를 통해서 서구의 사회복지 기술이 도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민간 원조는 한국 외국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KAVA, 그래서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해서 KAVA.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국 영어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길입니다. 다. 그래서 전부 약어로 하는 거예요. KAVA, Korea Association Voluntary Agenci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단계로 보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63년대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법안들이 제정이 돼가지고 67년도에 한국사회사업가 협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의 기틀을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3단계로 이제 전문성 확립 및 확장기 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확장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 사회복지사 명칭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83년도. 그러니까 뭐 벌써 40년도 넘었잖아요. 사회복지사 명칭이 나온 지가. 87년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공 부문의 실천이 강화되고 사회복지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었다. 이 사회복지관이 이제 87년도부터 이제 활성화됐다는 거죠. 4단계는 이제 맞춤형 통합복지기 해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시행이 돼가지고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 중심의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민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 사례 관리가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실천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요새는 뭐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AI 그리고 ICT.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해서 인포메이션 정보, 커뮤니케이션 사회 통화, 통성,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대화, 통로, 테크놀로지 기술. 그래서 ICT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접목해서 이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그래서 인본주의를 계속 나오지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상담론에서도 인간의 존중, 내담자의 존중 그대로 경청하고 다 받아들이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존엄성을 가치로 여기고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 잠재력을 신뢰하는 철학적 윤리적 관점이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게 휴머니즘 사상. 휴머니즘이 철학적으로도 일반 사회에서도 휴머니즘 많이 이용하잖아요. 휴머니즘.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의 맥락에서 인본주의는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도움을 받는 객체가 아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핵심적인 토대 같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도 그렇고 상담론도 그렇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다 성인이고 그렇지만 또 환자가 정신 박약아 그다음에
개인적인 소외감,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만약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뇌의 질환이다. 환자로 보고서 스스로 변화하고 단약을 하고 양가 감정을 변화시켜서 끊도록 하는 그런 인간 존중의 사상을 강조한다는 거죠. 주요 특징을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게 인본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인간 존중, 인격, 자유 다 존중하지만 북한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자기 결정권. 자신의 삶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강조한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주관적 경험. 외부의 객관적인 잣대보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아실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 그 각자의 달란트,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본능, 의지, 의욕이 있다는 거죠. 각 개인 사람은.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든 지식이 얼마나 있든 간에 인간의 본능은 나아지려는, 좋아지려는, 자립하려는 능력 본능이 있다는 거죠. 식욕의 본능, 뭐 여러 가지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은 긍정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인본주의 또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역사의 인본주의는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모델을 통해서 구체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본주의 정신에 긍정적 모든 것이 공감하고 긍정하고 진실 솔직하고 믿고 신뢰하고 이 단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감적 이해에서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돼서 그들의 세상을 함께 느껴본다.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함께 공감해서 느껴본다는 거죠. 환자는 환자 입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공감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생활에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수용해 준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어서 수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성.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클라이언트를 대한다. 상담사도 솔직한 마음으로 인간 존중으로서 일관된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상담받는 내담자도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라포, 저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의 신뢰, 믿음을 쌓고 대화를 나눠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의 입장이나 목회자의 입장이나 다 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교인들 오면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하나님 의뢰해서 다 변화되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 입장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자선조직협회 COS 아까 나왔죠. COS 활동 속에서 인본주의적 싹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선조직협회가 인본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을 보면 우리의 방문원들이 빈민가를 직접 찾아가 맺었던 1:1 인격적 관계는 현대 인본주의적 실천의 시초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가 있다. 1:1로 이제 해서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자립을 시키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믿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의 근간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실천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 가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이나 메슬러의 욕구 단계설 같은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5단계설도 바로 생존 본능에서부터 자아 실현까지 5단계가 나와요. 그것도 상담론에서 실천론에서 복지사 여기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나 의식에 휘둘리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아 실현을 위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와 에이브라임 메슬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라임 메슬로의 5단계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 학자들의 이론이니까 학자들의 내에서 나왔습니다.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 로저스는 인간이 본래 신뢰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스스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의 가치를 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개념 셀프 컨셉트 해가지고 현재의 나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일치 정도를 중요하게 본다. 이 둘의 괴리가 클 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뭐 인간의 본능은 다 그렇잖아요. 현재 나와 되고 싶은 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 유명한 유튜버 기자분은 인천대학교에서 떨어져 얼마 전에 자살했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기 한파더라고, 한동훈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가치관에 혼돈으로 해서 이제 할 일이 없다 해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한국대교에서. 현재의 나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목적이 있는가. 이랬을 때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래 했을 때는 자포자기 낙가는 거예요. 낭만하고. 그래서 실현 경향성이 있어요. 애츄라이징 텐던시.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선천적 동기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상담자가 갖춰야 될 핵심적인 자질로 현대사회복지 실천의 상담 기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다. 인본주의가. 그래서 무적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이브라임 메슬로 욕구 단계설이 있습니다. 상담론이나 사회복지사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나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을 건데,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핍 욕구 대 성장 욕구. 결핍 욕구는 생리적, 안전, 소속, 존중의 욕구로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만 채워지면 더 이상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생리적, 본능적 욕구가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밑에 나오자면 성장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이에 해당되면 충족될수록 인간은 더욱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 완성 단계가 이제 완성 단계가 자아 실현 단계예요. 자아 실현자, 셀프 애츄라이저 해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들은 현실을 정확히 지각하고 민주적인 성향을 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성공자로서 보면은 충분히 발휘했다. 자아 실현, 잠재력을, 자기 능력을. 그런 사람으로서 현실을 정확히 지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민주적인 성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 자아 실현 단계, 최고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개성과 달란트를, 나의 목적과 인생의 능력,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인간은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자아 실현, 이제 예수님처럼 이젠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내 자신이 자립으로서 이제 그 단계에 올라섰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안수받고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54페이지를 보라. 이런 역경을 다 극복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뭐 공인중개사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해서 안녕히 오너 드라이버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쩌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거예요. 또 여기 네. 와서 또 그 단계 위를 또 올라서는 거예요. 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5단계 설처럼 생리적 본능적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맨날 본능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술도 마셔야 되고 뭐 마약하면 중독되죠. 그러니까 뭐 본능적 욕구만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오늘이 내 날이다 해가지고 먹고 즐기자 해서 본능의 욕구에만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완전 뭐 마이너스 되는 거죠. 나중에 지쳐. 완전히 500억 가지고도 본능적으로 게임 강원랜드 가가지고 500억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만 안 돼. 네. 그거 은행 넣고 이자만 넣고 먹고 살아도 될 걸 본능적 욕구로 성취감을 위해서 500억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리고 대부분 강원랜드 그 주변에 가면은 그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삥바리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거기서 돈 날리고서 거기서 자기 욕심에 네. 끌려서. 네, 가정 파트너하고 거기 독신으로 거기서 독고방 네, 그런 데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담보로 맡겨가지고 이자 내려고 가가지고 자기도 그 들어가 빠져가 나오고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본능을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할 줄 알아야죠. 인간이. 빌딩 많이 날린 사람들 많겠네요. 강원도에는 많죠. 그 강원도에도 많고 지금 카지노에도 서울 시내에도 카지노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만 출입하는데 외국인. 그 조선족 중국인들이 많이 간다. 호텔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럭키세븐 강남에 럭키세븐 무슨 뭐 워커힐 뭐 여러 군데 그런 데 카지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본능적 단계를 넘어서면 안전한 단계 이제 안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 단계 어디 소속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소속감 그리고 이제 존중의 욕구로 올라가고 그 후에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야. 자아 실현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욕구 파악의 기준, 강점을 관점을 바라보고 인격적 존중을 해본다. 시사점을 세 가지로 봐서 욕구 파악의 기준은 매슬로의 이론은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 생존 안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매슬로의 그 욕구 5단계에서요. 그래서 강점을 보면은 로저스의 이론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보다 그가 가진 잠재력과 강점에 집중한다. 인본주의로서 이제 문제보다 그가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강점으로 봐서 강화시켜가지고 상담론에서 이제 강화라고 하는데 강화시켜가지고서 이제 집중해서 자립심이나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해서 변화되게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 존중, 서비스 대상자를 사회 번호가 아닌 상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인본주의 태도는 실천의 질을 결정적인 핵심 요소가 된다. 인간 존중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 로저스와 에브라임 메슬로는 모두 미국 출신의 심리학자로 20세기 중반 인본주의 심리학의 황궁기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의 저서 에브라임 메슬로 이것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1902년부터 87년까지 있었는데 미국 일리노이 주 오크파크에서 출생했어요. 저술로는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 1942년도에 나왔어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비치적 상담 모델을 처음으로 제기한 혁신적인 저서다. 상담과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용어를 정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 중심 치료 저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이브라임 메슬로 1908년에서 70년도까지
미국 뉴욕 블루클립 원래는 러시아 출신 유대인 이민자라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갔다는 거죠. 러시아 출신 유대인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 동기 부여론 더 티어리 오브 휴먼 모티베이션 해가지고 1940년대에 조사했는데 유명한 욕구당 개설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간 동기 부여론 여기에서 욕구단계 5단계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까지 5단계를 제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1943년도에 43년대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욕구 단계설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동기와 성격, 모티베이션 앤드 퍼스널리티 해서 이 54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은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의 고전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고전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심리학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해가지고 인간 성장의 최고 단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조스는 미국 출신이고 내담자 중심 공감 진실성을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저서는 사람 내면에 관하여 메슬로는 미국 출신으로 욕구 5단계에서 자아실현 동기와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뭐 이론하고 이렇게 예. 저술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죠? 예,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예. 저도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고 네. 이게 또 해서 이제 표현하니까 서로가 다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사회복지가 네. 이미 시작이 되고 네. 그렇죠. 이 시작 단계부터 지금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론을 1단계부터 지금 많이 발전했네요. 8주 과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2주차 사회복지 하는데도 벌써 역사 관계를 배우잖아요. 네. 역사. 실천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모두 인간을 부족한 존재가 아닌 성장하는 존재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메슬로의 5단계 설이 이제 나오죠 밑에. 이게 그 유명한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설입니다. 이게. 이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생리적 생리적 욕구 있죠. 생리적 욕구, 본능 욕구. 이게 맨 밑에 1차 단계입니다. 1차 단계. 이 식욕, 수면, 호흡, 갈증 해소, 뭐 여기에 뭐 성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본능적인 욕구가 다 1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들어있다. 모든 욕구 중 가장 강력하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욕구도 느끼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위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본능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 단계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본능. 그 절제하고 자제하고 죄 사함 받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단계에서. 두 번째는 이제 단계가 세이프티 니드 해서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유와 경제적 안정, 질서 있는 환경을 원하는 욕구이다. 그래서 특징이 전쟁, 재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 이럴 때 안전의 욕구가 더 세게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 love and belonging needs 해가지고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집단에 소속되어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소속감이 있어야죠. 어디 단체, 사회단체. 괜히 소속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소속돼 밖에 놀면 바운더리 밖에서 놀면은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소속감에 있어서 서로 단체에 속해서 같이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미 단체나 여러 가지 그 단체를 다 가입하는 거예요. 운동 스포츠 단체, 뭐 카톡이, 뭐 밴드, 다 정치적으로나 뭐 다 소속해서 자아실현하기 욕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정의 욕구도 또 사랑의 욕구 이것도 그러니까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소속 애정의 욕구, 네 번째가 존중의 욕구, 이스테임 리더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존감을 포함한다. 근데 어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 이제 존경,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단계가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을 저기 특징을 보면 이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을 얻지만 부족하면 열등감이나 불력감에 빠진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명예, 권력, 지위, 성취감, 자신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 국회에도 출마하고 기초의원에도 출마하고 지위, 명예 박사도 받고 말이죠. 네? 교수도 하고 강사도 하고 전도사, 목사 다 여기 존중의 욕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갇힌 상태에서 존중의 욕구가 나타나는 거지 맨 밑에 생리적 욕구, 본능 욕구만 있을 때 이때 뭐 존중의 욕구가 나오고 국회 출마하겠습니까? 국회 출마할래도 공천 받아야 되고 당비 내야 되고 선거 비용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지 나가는 거지. 경제적으로 뒷받침 안 되면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소속단체 이사장이다 뭐 이런 데도 다 돈 내고 말이죠. 그룹을 당하는데 존중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서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거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려는 욕구이다.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 문제 해결, 도덕적 성숙,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문화생활, 작가, 제작자, 감독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화가, 예술가, 작가,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하고 상담사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도 되고 하죠. 매술로는 2단계를 성장 욕구로 분류하며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도 자아 실현에 이르지 않으면 불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2단계에서도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자아 실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욕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지나가고 스쳐가고 채워지지 않고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에서도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 그 나라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낙망하고 자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수중전, 공중전 다 거치고 해상전 거치고 밑에 있을 때 이때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 그 신이 부르셔요. 여러분. 와보라. 나한테 와보라. 그리고 전도하라. 세상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셔. 그때 낙마했을 때 그때 사명이 진짜 사명이에요. 그때 사명. 낙마하고 쓰러지고 죽음 직면했을 때 그때 받은 사명이 계속 욕구 5단계에 선로해서 계속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 업그레이드. 그 당시에 제 주변에도 20년 전에 있는 분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계.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한 차원 높여져야 재미가 있고 자아 실현도 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 없고 병들어 쓰러지고 누워있을 때는 의욕이 아예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감사는 현재 상태에서 감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 병원에 누워있으면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감사 은혜를 느껴야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감사 은혜를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감사 만족이네. 불평 불만만 하고 감사 만족. 그렇게 하면은 다운됩니다. 다운. 지금 자아 실현 욕구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걸 업그레이드. 현재 단계에서. 그래. 네. 그래야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회복지고 상담론이고 사람을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시키고 생각과 인지를 변화시키고 사고를 변화시켜서 정상 이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제 보면은 밑으로 내려서 쭉 보면 이제 마지막 사회복지 및 상담의 3번에 있고 맨 밑에 외국 민간 원조 협의회 있어요.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KAVA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가 있는데 KAVA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바론터리 에이전시 한국 사회복지 역사 특히 현대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도입되었다 가지고 그런 단체가 이제 이런 단체가 나왔죠. 유명한 구제 단체가 홀트 아동 복지예요. 홀트 아동 복지. 홀타동. 네. 홀트 칠드런 서비스. 해외 이방의 대명사 페리 홀트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홀트 아동 복지 밑에 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2번 마지막 부분에서 2번. 제 동기가 홀트 아동 복지에 예전에 고교 동창이 홀트 아동 복지에 들어갔다고 그 동창회 하면 나오는데 유일하게 홀트 아동 복지에 있어요. 지금 마포 쪽에 이제 양화대교 쪽에 홀트 아동 복지에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 모임에 자주 잘 나오더라고.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홀트 아동 복지에 있어요. 꾸준하네. 네. 그래서 1950년도 전쟁구와 8명을 미국으로 입양시킨 것을 시작을 했다. 전쟁구와 이 홀트 부부가 미국으로 전쟁구를 입양시키게 시작으로 돼가지고 계속 이제 혼혈 고아와 장애 아동들을 그 전문적인 보호시설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 위탁 및 해외 입양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 복지의 초기 모델로 굳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홀트 아동 복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막 저기 양화대교 쪽에 케어가 있습니다. 코퍼레이티브 에메컬 리드 에브리웨어 해가지고 전쟁 중에 케어 박스라고 불리는 구호 물자 상자로 가장 알려진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미국에서 박스로 해가지고 구호 물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로 음식, 의류,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물자를 직접 배분했다. 학교 급식 사업과 결핵, 피치 사업 등 보건의료 및 영양 개선에 주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 물자 배분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공공복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회가 있습니다. 선명회. 지금도 선명회 있죠. 월드비전. 현재의 월드비전인데 종군 기자였던 바피어스 목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말입니다. 종군 기자 바피어스 목사에 의해서 선명회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례가 한경진 목사와 협력하여 전쟁 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모자원 설립으로 지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명의 합창단을 조직해서 한국의 참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복지 접근과 홍보를 통해서 자원 개발의 성구적인 모델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KAVA 기관들이 이제 한국에 남긴 유산들을 보면요, 초록우산, 홀트 아동 복지회, 케어 코리아, 월드비전 이런 단체를 이제 했죠. 그래서 CCF, 홀트, 케어, 선명회 있죠. 그래서 초록우산은 아동 결연 후원을 하고, 홀트 아동 복지회는 해외 입양 및 장애아 보호를 하고, 케어 코리아는 구호물자, 케어 박스를 이제 배분하고, 월드비전은 모자 복지 모금 활동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가 6.25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지금 활동하고 상담원들 활동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또 여기에 다니면서 또 알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네,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렇죠.